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파이썬에서 이제 4장 조건문을 마치고 이제 5장, 그죠? 반복문. 우리가 반복문에 들어왔죠. 그죠? 이터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루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반복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해봐야 되는데, 역시 조건문과 더불어 지금까지 배웠던 뭐 변수, 자료형,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조금 우리가 필요한 함수들 이런 것들 하고 조건문하고 반복문 이런 것들은 정말로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지만 이 부분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장 기초 중에 기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반복문에서 이게 이제 좀 생각하기가 힘들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 반복문에서 포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 반복문을 뭐 그래도 이 파이썬에서의 반복문은 문법이 좀 구조가 좀 간단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알고 있는 C 언어나 자바 이러한 언어에서 쓰는 그러한 문법과는 조금은 상이한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자바에 우리가 이제 향상된 포문이라고 있는데요. 그 포문하고 이제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는 게 바로 파이썬의 반복문입니다. 그래서 이 반복에 대한 필요성과 그리고 우리가 이 반복문의 종류에는 어 우리가 for문도 있고요. 그리고 while문도 있고요. while문은 우리가 잠시 살펴봤죠. 조건문에서 그죠? 문제 풀면서 무한루프를 돌면서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통상 while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 디테일한 이제 내용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좀 더 살펴보고 이번 이 2장에서 이제 우리가 하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뭐라고 할까요? 이 파이썬에서는 form은 while문 두 가지의 반복문이 존재하고요. 자바 같은 경우는 form은 while문, doWhile문이 이렇게 있는데 뭐 doWhile문은 뭐 거의 솔직히 완전히 쓸모가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뭐 이 for문과 while문 가지고도 충분히 doWhile문을 이렇게 우리가 캐치를 할 수, 대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파이썬에서는 그 doWhile문을 없앤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자, 반복문, iteration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반복문의 필요성. 자, 인간은 우리는 그렇잖아요. 항상 인간들은 새롭고 interesting한, 그죠? exciting한 이러한 것들을 좋아하죠. 그죠? 그래서 좋아하는 물론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예, 모두가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흥미로운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많다. 그죠? 그래서 그런데 그에 반해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것을 이제 지루해 하죠. 저도 역시 회사 생활을 해봐서 잘 아는데 눈만 뜨면 회사 가고, 그리고 퇴근하고, 또 눈만 뜨면 회사 가고, 이제 퇴근하고, 이러한,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게, 저도 참 회사 생활을 하면서, 회의적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해본 적이 있어요. 물론, 그 안에서 자기 개발과 이런 것들이 덧붙여진다면 조금 내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어, 뭐, 그랬습니다. 뭐, 제가 다닐 때만 했을 때도. 자, 여튼, 뭐, 각설하고요. 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생산 일을 하시는 분들을 예를 들면, 똑같은 공정에서 매일 똑같은 일만 반복을 한다면, 그건 정말로 지루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그죠? 맞잖아요. 계속 뭐 똑같게 뭐 조립한다. 뭐 조립 공정이다. 아니면 무슨 공정이다. 이런 공정들이 이제 나와서 이루어져서
여러 개의 공정을 지나면서 이제 하나의 완제품이 나오는 그러한 라인이라고 흔히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 라인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매일 동일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런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러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요즘에는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2015년부터 시작이 돼서 약 이제 한 6년간 지금 지속되면서 이제 생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뭐 다른 기타 타 업종에서도 이제 서서히 일자리들이 줄어가고 있죠. 그게 이제 4차 산업혁명 때 이미 전 세계를 이루는 2대 8의 법칙 아시죠? 20%가 80%를 이끌어 간다. 그한 20%에 손꼽히는 거물들이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모여서 이제 이러한 포럼을 하는데요. 거기서 이미 얘기를 했어요. 향후 앞으로 5년간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고 약 한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현실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요러한 지루하기 짝이 없는 직업들, 반복만 되는 것들은 굳이 구태여 인간이 할 필요가 없이 똑같은 반복이니까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자동화, 이런 거 자동화를 시키면 컴퓨터를 통하여 인간은 그 반복적인 작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이게 바로 이제 흔히 우리가 요즘은 아니죠. 이제 한 2, 3년 전부터 얘기가 됐던 게 바로 스마트 팩토리라는 그러한 얘기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되면서 점진적으로 그러한, 일자리가 어려워져 가고 있고, 하물며 요즘에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은행원도 대체를 한다. 뭐, 이러한 AI가 대체를 한다. 뭐, 등등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이제는 AI라든지 기본적인 로봇, 그죠? 뭐 제가 좀 대기업에 다녔었는데 그 대기업에서도 이미 20년 전부터 로봇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로봇이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 인간의, 그때는 좀 부수적인 개념으로 인간의 그 생산성을 할 때, 생산을 할 때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그 보조적인 역할에서 벗어나서 주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초기 투자 비용은 좀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에 비해서 얘는, PC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인베디드해서 프로그램을 삽입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주면 얘는 불만도 없고요. 그죠? 불만도 없고 알아서 자기 일을 그냥 굳건하게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또 뭐 무인 뭐 식당도 생기고 뭐 무인 식당보다는 뭐 무인 이러한 호텔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점점점점점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프로그래밍을 배우시는 분들은 제가 바라볼 때 앞으로 향후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래밍을 좀 완벽하게 공부를 하신다면, 공부하고 실력이 좀 올라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겠나?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 AI든 무엇이든지 간에, 이러한 프로그램에 기본적인 근간이 없으면, 베이스가 없으면, 그 거기까지 발전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공부를 하고, 하물며 다른 타 전공, 아니면 뭐, 어린 학생들부터 이미 코딩이라는 교육은 시작된 지 오래다. 우리나라가 많이 좀 늦었어요.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IT 강국이기 때문에, IT 인력들이, 지금 모자라죠, 많이. 많이 모자라고, 이제 여러분들의 일자리는 많아질 거다라고 감히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들만의 지식을 쌓아 나가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여튼
반복의 필요성은 이렇게 알아봤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죠. 이처럼 동일한 명령어를 여러 번 실행하는 것을 우리가 반복이라고 합니다. 반복. 그죠? 맞잖아요. repeat 혹은 iteration이라고 하는데, 이 반복은 아주 자주 나타내기 때문에 파이썬은 반복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for문과 while문이 바로 반복문인 것이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환영합니다 라는 이러한 문자열을 출력을 5번을 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지금까지 배운 대로 한다면 프린트라는 이 출력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5번을 찍을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물론 5번을 이렇게 찍는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없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00번, 그리고 10만 번, 100만 번을 찍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거를 계속 여러분들이 100만 번 이렇게 쳐주면, 소스 코드 어떻게 돼요? 장난이 아니라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죠? 100만 번, 100만 줄이 완성이 되겠다. 그죠? 누가 그걸 좋아합니까? 그죠?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아주 안 좋은 코드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코드를 좀 더 이제 우리가 반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코드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for x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루프 변수, 그러니까 변수를 이제 변수니까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for 해서 x하고 in rang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range라는 함수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세 가지 타입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range는 자 5라고 넣어주면 얘는 0, 1, 2, 3, 4 요렇게 이제 이러한 리스트를 만들어줘요.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이 얘가 자 x가 0이다. 그죠? 그 다음에 1이고 2고 3이고 4고 이렇게 하면 5번 도는 거잖아요. 그죠? 5번 돌면서 프린트는 문은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죠? 하나만 있으면서 5번 돌면서 이렇게 찍는다는 거죠. 맞나요? 예. 그래서 위와 같이 환영합니다 라는 문자열을 출력하고 싶다면 지금까지 배운 것으로는 좌측과 같이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지만 이제 우리가 반복문을 배우게 되면 우측과 같이 단 2줄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만약에 100만 번 하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레인지에다가 100만 번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뭐 그런 형태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타 언어, 우리가 C 언어 스타일로 보시게 되면 폼은 이렇거든요. 자, for 해서 i는 0 그리고 i는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0번 돌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100을 이렇게 주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i 플러스 해서 증감 연산자를 주고 이렇게 블럭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자 초기 값이에요. 그리고 비교 연산자가 들어갔다. 그죠?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실행을 해요. 그러면 i가 0이니까 100보다 작으니까 여기에 있는 스테이트먼트 문장들을 이제 코드들을 실행을 하고 그리고 이 블락 끝까지 갔다가 다시 이 블락에서 1로 갑니다. 그럼 이게 안에 있는 문장이 세 번째로 실행이 되고 얘가 네 번째로 증감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증감 연산자인데 복합 대입 연산자 플러스는 이꼬르 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 증감 연산자는 파이썬에서는 존재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얘가 0에서부터 계속 증감을 하게 되면 0, 1, 2, 3, 4 이런 식으로 증감이 되면서 99까지 증감을 하고 100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 조건은 false가 되죠. 그죠? false가 되면서 얘는 이 for 루프를 포문을 끝내게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C 언어 스타일을 의미를 한 거고, 자바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와 같이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range라는 함수를 써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권장을 하죠. 그래서 좌측 포문에서 range 함수는 정수들의 리스트를 생성을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range 5 요거죠, 그죠? 요거는 5는 0, 1, 2, 3, 4까지 정수를 생성해서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 알죠? 이거 그죠? 0, 1, 2, 3, 4 이게 이제 우리가 리스트잖아요, 그죠? 이 리스트를 생성을 해서 우리가 얘는 range는 반환을 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0 가져올 게 이제 처음에 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3, 2, 그 다음 3, 4 되었을 때, 그 다음에 5가 없잖아요. 그죠? 5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가져올 게 없죠. 없으면 그때 이 루프를 끝낸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여 form는 리스트의 첫 번째 숫자인 0부터 4까지 반복을 하고 종료가 된다라는 거죠. 됐죠? 예, 이게 바로 파이썬에서의 form문입니다. form문의 양식인데, 자, 그 다음 한번 페이지 볼게요. 자, 반복문의 필요성 이래가지고요. 자, 파이썬에서 지원하는 반복문에서는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린 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래서 for문과 while문이 있는데, 그래서 개발자가 현재 상황에 맞는 구조를 선택하여 여러분들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물론 빈도수는 for문이 많아요. 왜냐하면 for문이 쓰기 쉽고 뭐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while문이 쓰기 어렵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for문은 딱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while문은 어떠한 조건이 만족되는 동안 반복을 계속하는 구조, 이게 뭐였어요? 무한 루프였죠. 그죠? 만약에 while의 조건이 true인 값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무한 조건이 아니죠. 무한 루프를 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무한 루프를 계속 돌게 되면 컴퓨터 뻗어요. 그죠? 예, 만약에 우리가 sum이라는 누적된 값을 이렇게 계속 만들어 나간다면 아마 아무리 성능이 좋은 컴퓨터라도 시간이 계속 그러면 결국에는 뻥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한 루프를 돌릴 때는 우리가 항상 제가 지난 강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바로 빠져나갈 구멍이 필요하더라 라는 것이죠. 맞나요? 예, 빠져나갈 구멍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이제 무한루프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이 while문은 어떠한 조건이 만족되는 동안 반복을 계속하는 구조인데, 통상적으로 무한루프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우리가 while문입니다. 그래서 while문은 반드시 브레이크, 우리 기억하시죠? 그죠? 그때 한번 써봤죠? 그죠? 빠져나갈 구멍을 반드시 만들어 놔야 되는 게 바로 while문입니다. 무한루프로 쓴다는 전제 조건 하라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이 조금 있죠. 포문하고, 포문도 물론 파이썬에서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바나 이러한 C에서는 포문을 통해서도 이렇게 무한루프를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무런 조건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렇게 블럭을 돌리는. 근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while문 하나를 이렇게 써주는 게 오히려 이거는 C 스타일입니다. C가 아니라 자바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줘가지고 쓰는 거. 이것보다는 이게 가독성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포문과 while문은 이만큼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딱 정해진 구간에서 반복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웬만하면 포문을 쓰시고요. 그리고 자, while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조건이 만족이 될 때 무한정 돌리고 싶다. 그래서 무한 루프를 돌리고 싶다. 그러면 while문을 for문보다는 while문을 생각을 해서 돌리시는 게 가장 루프를 돌리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for문과 while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for문의 내용이 좀 길어요. 길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하나 끊고요. 하나 이제 여기서 이제 반복문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제가 이 for문에 대한 문법 그리고 뭐에 대해서 장점이 있고 뭐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된다 등등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for문에 대해서 실습을 하고 문제도 풀어보고 하는 등등의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while문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배우고 역시 while문에 대한 예제와 실습을 해봄으로써 이제 우리가 반복문에 익숙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 포문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지금까지 강의 들어준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